제가 갑자기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막 뭐 유명한 약도 발라보고 압출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없어지나 싶으면 또 나고 갑자기 빨개지고 염증처럼 여기저기 번지고 결국에 색소 침착돼가지고 흉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세안법을 교과서처럼 계속 보면서 세수하고 고치니까 좁쌀 여드름이 빠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좁쌀일 때 관리를 잘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방치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대로만 하면 좁쌀은 홈케어만으로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쌀 여드름 뿌리 뽑는 데 도움됐던 제품이랑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배속해서라도 꼭 봐주세요. 자, 좁쌀 여드름이 세안에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좁쌀 여드름 원인 중에 하나가 피지와 노폐물이 모공을 막았을 때 모공 안에서 좁쌀 여드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모공은 피지와 노폐물이 정체되고 세균 감염이 잘 돼서 여드름으로 발전이 잘 되고요. 그래서 모공이 막히지 않게 청소를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안법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세안제 종류도 너무 많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걸 어떤 순서로 써야 할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하는 세안제 종류도 다르고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서도 세안제 종류가 달라서 영상 보시고 꼭 본인한테 맞는 클렌징 제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안 시의 주의사항은 세안을 하기 전에 무조건 손을 씻어줘야 됩니다. 저희 손으로 세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 깨끗한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막 손바닥이랑 손등이랑 손깍지랑 손가락, 엄지 사이사이랑 손톱 밑에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이 깨끗한 손으로 세수하는 게 중요하고 자, 이제 피부 타입에 따른 세안법인데요. 먼저 피부가 건조한 타입일 때입니다. 아침에는 일단 클렌징 밀크나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가볍게 세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제도 약간 천연이나 향균 등 강조하는 그런 너무 비싼 거 사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세안제는 내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일단 제가 쓰는 아침 클렌징 제품은 비오트름 클렌징 밀크랑 메디필 그린시카 약산성 클렌징 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주로 메이크업을 하고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 제일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중 세안이 꼭 필수인 거고 만약에 내가 메이크업을 그날에 안 하고 집에만 있었다. 그러시면 아침 세안법처럼 그냥 클렌징 밀크나 약산성 클렌징 폼 하나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바물을 1차 세안을 밤에는 해주는 게 좋고요. 메이크업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2차로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합니다. 제가 쓰는 밤 클렌징 제품은 바닐라코 클리닛 제로 클렌징 밤인데 체온으로 녹아서 메이크업을 지워주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클렌징 오일은 유리아주 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아까 말씀드린 메디필 그린시카 클렌징 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클렌징 오일을 쓰면 계속 좁쌀 여드름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클렌징 오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클렌징 오일은 손이 건조한 상태, 손에 물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롤링을 30초 동안 해줘야 되는데 그냥 손 씻고 물기 안 닦고 바로 얼굴에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메이크업이 하나도 안 씻깁니다. 반드시 물기 없는 손으로 먼저 롤링을 30초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묻혀서 유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바로 헹구는 게 아니라 물을 묻혀서 그때도 30초 정도 유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클렌징 오일을 썼을 때 좁쌀 여드름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유화 과정을 잘 안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부 타입에 따른 세안법 두 번째, 지성 여드름 피부인 경우에는 아침에는 똑같이 클렌징 밀크나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가볍게 세안해주시고 밤에는 세안할 때 2차 세안제만 그 아까 건조한 상태일 때랑 바꿔서 약산성 대신에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써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지성 여드름 피부는 그 피지 분비가 많이 돼서 노폐물이랑 메이크업이 얼굴에 많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더 강한 세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부위별로 사용해도 되는데 여드름 피부는 사실 얼굴 중심부 지성인 경우가 많아서 기름기가 많이 도는 T존이랑 얼굴 중심부는 약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얼굴 바깥쪽은 순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클렌징 제품 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과 클렌징 밀크의 차이는 일단 기름이 물보다 피부에
피부에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이 클렌징 밀크보다 상대적으로 기름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정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메이크업을 진하게 했다면 클렌징 오일이나 밤을 1차 세안으로 추천드리고, 가볍게 했을 때는 클렌징 밀크로 씻어내는 것이 피부에 좋습니다. 그리고 세정력이 좋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민감성이나 여드름 피부는 순한 클렌징 밀크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pH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이거든요. 여드름균이 알칼리화된 환경에서 잘 살아서 내 피부에 여드름균이 살지 못하도록 피부의 pH를 약 pH 4.5에서 5.5 정도로 유지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세안은 웬만하면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각질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각질은 원래 자연 탈락돼서 보습만 잘해줘도 잘 탈락되는데, 여드름 피부는 아까 말했듯이 얼굴 중심부에 피지가 많이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의 모공이 각질 때문에 막혀 있을 수도 있어서 각질을 제거를 주기적으로 해줘서 모공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각질 제거할 때 쓰지 말아야 할 것은 물리적인 스크럽 제제인데요. 물리적인 스크럽 제제는 오히려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주고 피부 장벽을 훼손시키는데, 피부 장벽 한번 훼손되면 잘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여드름균이 더 살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기 때문에 물리적인 건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모공 속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지용성 성분인 BHA 성분 추천드리고, 바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살리실산이 각질 제거랑 모공 청소, 여드름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클렌징 마무리 단계에서 두 성분 다 들어있는 메디필 피지 연화제를 사용해서 T존이랑 코 주변에 남아있는 피지를 녹이는 데 쓰는데요. 이게 에스테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써봤는데 피지 엄청 잘 녹고 좋습니다. 먼저 스팀 타올로 모공을 열어주고 화장솜에 묻혀서 발라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모공을 너무 별로 열고 싶지 않다 싶으시면 스팀 타올은 생략해도 되시고요. 세안을 다 한 다음에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피지가 쌓인 부분에 올려줬다가 5분 후에 떼면 화장솜에 묵은 피지가 노랗게 묻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닦아내시면 되고, 그리고 항염 효과가 있는 티트리 오일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모공에 염증이 생겨서 여드름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자주 해줄 필요는 없고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 녹여주는 거기 때문에 주 2, 3회 정도 피지가 얼굴에 좀 쌓인 것 같다, 오늘 세안을 했는데 좀 피지가 보인다 싶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좁쌀 여드름을 예방하는 스킨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데일리 스킨케어는 최소한으로 해주는 것이 여드름 피부에 가장 좋습니다. 이것저것 발랐다가 더 탈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건조한 것도 엄청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 샤워하고 나오면 옆에 그 화장실 벽장 있잖아요. 그쪽에 스킨케어 제품을 싹 다 갖다 놓습니다. 어쩔 때는 선크림도 그냥 갖다 놓고 그냥 그 안에서 선크림까지 바르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스킨케어 제품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다 갖다 놓고 씻고 얼굴 마르기 전에 바로바로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질 제거한 다음에도 보습이 중요한데, 내가 잘 사용하는 가벼운 보습제 하나만 잘 사용해도 보습이 충분히 되니까요. 피부 장벽에 좋은 성분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라로슈포제 보습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여드름 피부의 턴오버를 돕고 피지 분비를 예방하는 성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오페 레티놀 세럼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좁쌀 여드름을 예방하는 데는 사실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데요. 좁쌀 여드름의 원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모공 막는 거고, 두 번째로는 피지가 과다 분비되는 건데, 이거는 생활 습관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여드름은 내 몸의 내면 문제가 외면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식습관에 진짜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저한테 뜨는 순간 관리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고치다 보니까 내 몸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더 많이 갖게 되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아도 배출이 잘 되면 사실 상관없는데, 모공에서 막힐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 줄 설 때도 사람 많으면 막히는 것처럼. 그래서 모공에서 막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결국 여드름을 교정하는 생활 습관에는 이 3가지가 답인데, 첫 번째는 식습관인데, 여기서 식습관은 여드름 치료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다이어트도 할 겸 예전에 단 거랑 밀가루 음식을 확 줄이고 야채랑 과일 섭취량을 늘렸었는데, 이러니까 뾰루지나 좁쌀은 기본적으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해주니까 피부가 진짜 맑아졌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안도 중요하지만 피부 더 좋아지려면 먹는 것도 꼭 신경 써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효과 짱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우유나 뭐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 오히려 여드름을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뭐 평생 안 먹을 순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여드름이 좀 피부에 올라온 것 같다 싶으시면 잠깐 유제품은 먹지 마세요. 그때 잠깐만 참아주시고 좀 나아졌다 싶으시면 그때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내가 잘 때 베고 자는 게 뭐예요? 베개잖아요. 근데 베개에 우리가 막 누워서만 자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뒤척뒤척 하니까 얼굴에 베개가 닿게 되는데, 이때 베개의 위생 상태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갯잎 좀 자주 빨아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근데 뭐 내가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다 싶으시면 그 알코올 있잖아요. 다이소에 알코올 파는데 그거 그냥 플라스틱 그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뿌리세요. 안 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은 내 베갯잎의 섬유 상태가 좀 걱정된다 싶으시면 필로 소독제 이런 거 파니까 그런 거 뿌리셔도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니까 저는 확실히 트러블 올라오는 게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내가 사실 여드름이 심할 때는 거울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울을 좀 자주 보지 말고 관리를 충분히 해주되 조금만 신경을 꺼주세요. 내 얼굴에 조금 신경 꺼주고 바르라는 거 열심히 바르고 세수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은 내 피부가 나아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조금만 끄고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자주 만지는데 아까 그 베갯잎 소독하던 알코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핸드폰도 자주 소독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노력하면 좁쌀 여드름 박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미 좁쌀 여드름이 진행이 돼가지고 막 붉은기랑 색소 침착으로 이어졌다 하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주시면은 해결 방법 다른 영상에서 정리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오늘 영상 보시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셔가지고 깨끗한 피부로 웃으면서 다니시는 날까지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안녕.